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현재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제입니다. 우리가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치를 하게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은 대개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라고, 그것도 단번에 되지는 않았죠. 한 100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서양, 그리고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도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주제에 가까운 나라도 많고 또 중국같이 독특한 그 정치체제를 갖는 나라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가? 근데 우리가 200년 해보니까 결론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대신에 옛날에 군주제나 뭐 이런 걸로 돌아갈까? 또는 뭐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어떻게 할까? 하여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전에 정치 영화들을 같이 보자고 이제 말씀드리고 해서 우리가 외국 영화들을 봤는데, 지난번에 그 코스타 가브라스의 제트는 우리랑 좀 다르게 이 검찰의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게 아니라 예심 판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아마 그건 일본 번역일 텐데, 그런 독자적인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걸 풀어가는데, 그리스에서는 그게 실패했죠. 결국 예심 판사가 제트라는 정치인의 암살에 얽혀진 경찰 권력의 개입을 밝혀냈지만 결국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걸 다 뒤엎어버려서 한 10년 정도 군부 쿠데타가 군부 정권이 그리스를 통치했고, 또 그리스도 여전히 그 영향력 하에 있죠. 그건 이제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지난 이제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 한 70년 정도, 이제 70년이 더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대개 이제 세 가지를 꼽죠. 군부, 그죠? 군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군부, 언론, 정치인, 그다음에 검찰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군부가 많은 역할을 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한때는 후진국이었으니까, 그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군부 쿠데타가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가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그렇지만 과연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정치가 과연 순기능을 하느냐, 사회를 개선시키는 데 과연 기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세 번째가 이제 언론이죠. 이 언론이라는 게 오늘 영화에 많이 나오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언론이 과연 팩트에 기반해서 글을 쓰냐?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언론이 어떻게 하냐면 정치나 사회를 이끌어가면 정도가 아니라 조작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공작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들이 이제 보여준 그 작태였죠. 신문의 흠에서 지금은 이제 그게 좀 깨졌지만, 그 언론이 과연 뭔가, 언론이 과연 팩트에 기반하느냐, 정말 그런 거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겠습니다. 글자 몇 개로 사람을 정말 범인으로 만들었다,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러고.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이제 지금 현 정권에서도 유달리 드러나지만, 사실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검찰의 힘이 너무 비대했는데, 물론 검찰도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소위 정의로운 검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도 이제 조직이 비대하고 기소권을 오래 갖고 있으니까 많은 면에서 부패가 이르던데, 그러면 아주 통렬하게 파헤친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검사외제냐 이런 영화인데, 그러면 이게 아주 임팩트에 여기서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벌입니다. 재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벌도 대한민국 발전에서 재벌이 기여한 게 굉장히 크죠. 근데 재벌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자본의 이 덩치가 커지니까 1960년대랑 2020년대를 비하면 정말 학고방 수준의 가계가 지금 대재벌이 돼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고 우리나라 사회 발전을 한 건 분명하지만,
재벌의 힘, 특히 돈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지식인 이런 말이 별로 안 씁니다, 우리가. 제가 대학교 다닐 70년대 때 지성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성에 대해서 다 지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됐는데, 원래 이것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프랑스 혁명에 서 신분제사였습니다, 프랑스가. 그래가지고 군인 장교들은 거의 100% 귀족 집안의 자제들만 장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무섭죠. 네? 장교들은 전부 군인들만 됐을 수 있었어요. 맞죠? 귀족들만.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그 부르주아들이나 평민들이 돈의 힘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어요. 프랑스 사회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도 부르주아, 중산층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돈에 의해서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기존 권력 계급인 귀족 계급에 맞서 싸웠는데, 그래서 돈의 힘을 어느 정도 돈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2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 경제 단위가 커지니까 정말 재벌이 가진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제가 여러분 공교육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럼 다 웃죠. 자기 아버지 직업이 뭐냐, 집에 돈이 얼마냐, 이걸로 좌우되는 사회가 돼서, 그런 이제 재벌이 순기능을 하고 검찰도 순기능하고 언론도 순기능하고 이런 기능이 있지만, 그 점이 또 많은 부패로 이렇게 돼서 하시는데, 우리나라 검찰도 사실 뭐 유명한 검사, 자기가 검사 재직 때 조폭을 일망타진해서 유명한 검사들이 정치인이 되면 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주 통렬하게 공격한, 그러니까 정치인, 언론, 재벌, 그리고 검찰, 이런 그 기성 권력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데 성공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사의 역사에서 아마 5손가락 아래 꼽히는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건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죠. 물론 영화라는 게 정말 철저히 비구로 끝나도 효과가 있지만, 또 영화라는 게 어느 정도 꿈과 희망이 있어서, 저런 또라이들, 양아치 건달에 저런 또라이도 있고 검찰에 저런 또라이도 있어서 사회를 바꾸는데 잠깐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이 영화의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 해피엔딩은 어느 정도 용납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영화 만드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거나 모든 내용이나 반전 이런 거에서 정말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정말 저는 5손가락, 아니 3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이제 폭력적인 장면이 많고 그다음에 욕설이 많다 그러는데, 사실 우린 이제 이 사회 구조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꼭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과연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냐, 대한민국 정치가 제 기능을 하느냐, 대한민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느냐, 대한민국 언론이 제 기능을 할 때는 정말 쌍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쌍욕에서 저는 정말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제가 이 영화를 2022년 12월 30일 날, 내년에 또 우리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보고 그래도 저런 뭐 영원히 바꾸진 못하겠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정말 그런 이 영화를 만든 우민호 감독한테 박수를 보내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화를 오늘 추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규영의 오프닝